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주차로는 6주차인데 6주차의 3차시 세 번째 시간. 이제 비로소 6-1강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6-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사실 화장품 제조 공정에 있어서 3대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용화, 그리고 유화,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3대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원리라든가 또는 실제 우리가 그 기술을 갖다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화장품의 주요 기술인 가용화, 유화, 분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공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형의 형태로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인 것이죠. 바로 이 에어로졸 공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헤어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죠.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제품. 최근에는 조금 그 용기의 특성상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미스트 형태로 나오는 제품 중에 이렇게 에어로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있고 최근에 간편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스트라고 하더라도 펌프를 갖다 이용해서 그렇죠? 스프레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유형도 있죠. 오늘은 특히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어로졸 공정에서 같이 다루게 될 내용은 먼저 정의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에어로졸의 원리, 그리고 구조, 또 에어로졸 분사제, 에어로졸에 사용되는 분사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에어로졸 원액, 즉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내용물들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또 어떤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에어로졸에 사용되는 용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어로졸과 관련된 법규, 또 주의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로졸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요, 에어로졸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에어로졸이라고 표현된 그 영어에 보면 에어, 공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표현도 되어 있고, 졸, 솔리드 형태인 것이죠. 고체 형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에어로졸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체 중에, 즉 에어 중에, 기체 중에 고체, 근데 반드시 고체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는 액체 밀입자, 고체나 또는 액체 밀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콜로이드 상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어로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중에 고체 입자나 또는 액체 밀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체 중에 액체 입자들이 미세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로 에어로졸인 것이죠. 또 먼지의 경우도 기체 중에 고체 입자인 먼지 입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연기의 경우에도 액체 중에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어로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우리 화장품이나 또 생활용품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는 최초로 개발된 것들이 살충제. 우리 살충제 이렇게 펌프로 뿌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거나, 또는 화장품류에서는 이제 헤어스프레이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그런 유형들을 갖다 우리 에어로졸 이렇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스의 압력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어떤 압력 용기로부터 액체를 갖다가 이제 토출시키는 그런 제품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에어로졸 이런 식으로 좀 더 넓은 범위의 에어로졸 이런 형태로 이제 부르고 있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토출의 상태에 따라서 용도들 또는 그 종류들이 다양한 유형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분무상에, 즉 스프레이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헤어스프레이인 것이죠. 헤어스프레이고요. 그 다음에 분말 상태의 제품들이 있어요. 분말 상태의 제품은 이제 파우더형 스프레이들, 이런 것들이 분말 상태로 이제 뿜어지는 그런 이제 에어로졸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화장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들 분말 소화기라고 들어봤죠? 분말 소화기.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인데 거기서 굉장히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뿌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갖다가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유형, 그런 것들이 분말 상태의 제품인 것이죠. 우리 화장품으로 친다면 아마 에어 스프레이 형태의 여러분들 흑채라는 거 있잖아요. 흑채인데 약간 그 고체 입자들이 뿌려지는 그런 유형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거품 상태로 토출이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헤어스타일링 폼이라든가, 또는 우리 크리스마스라든가 파티를 하고 그럴 때 눈 내리는 것처럼 스프레이 이렇게 막 뿌리면, 그쵸? 거품 형태의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날리면서 그러면서 뿌려지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페이스 상태의 제품은 이제 뿌리면 이제 크림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제품들. 이를테면 제빵이라든가 제과에서 쓰는 휘핑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압력 용기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크림이 거기서 촤악 하고 나오는 그런 유형들, 이를테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 토출 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이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에어로졸의 원리는 그러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토출 상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액체 스프레이 형태로, 또는 고체 분말의 형태로, 또는 거품의 형태로, 또는 어떤 크림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토출이 되는지, 그 에어로졸의 원리를 살펴보면 압력에 견디는, 즉 내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압 형태의 밀폐 용기 내에 분사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물, 즉 어떤 내용물을 갖다 이제 분사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 분사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물과 분사제는 보통 이제 기체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분사제가 가지고 있는 압력, 분사제가 가지고 있는 압력으로 내용물을 균일하게 밖으로 이렇게 분사하거나 또는 토출해내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해 상태의 원액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원액에다가 액화가스, 높은 압력에 온도를 조금 낮추면은 기체의 경우에도 액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액화가스를 한 40에서 70% 정도 같이 포함시켜 놓은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버튼 밸브를 누르게 되면은 이때 액화되어 있는 액체는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원액들,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물 원액들은 같이 기체하고 토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무상으로, 스프레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분사가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유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존재하는 원액을 갖다가 액화가스를 한 5에서 15% 정도 혼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액화가스가 40에서 70% 정도일 때는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그런 방울 형태로 이제 뿜어지는 데 반해서 액화가스를 5에서 15%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토출을 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거품 형태로, 즉
눈 내리는 그런 형태로 토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뭐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축구가 되든 손흥민이 뛰는 경기가 되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프리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차고 오를 때 심판이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쵸? 예. 이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쭉 금을 긋잖아요. 그 경우가 대부분 이제 거품 형태로 되어 있는 예. 그러한 이제 그 에어로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하거나 또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눈을 갖다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뿌려놓으면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이제 거품이 다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제품들이 유화 상태 원액에 액화가스를 한 5에서 15% 정도 집어넣어서 혼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로졸을 갖다가 형태로 이제 만든 제품들 이러한 것들은 그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물들, 즉 원액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액체들이 많이 활용이 되지만은 아까 나왔었던 뭐 분말 소화기라든가 또 우리 이제 흑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분말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물의 경우는 액체 상태일 경우도 있고 분말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분사제의 경우에는 예, 바로 이제 기체를 액체를 내용물을 토출시키기 위해서 기체 상태로 뿜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외부의 용기로부터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경우에는 액화가스나 혹은 압축가스가 쓰여집니다. 예. 액화가스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liquefied gas예요. 예, liquefied gas, 압축가스, 예, compressed ga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쓰여지고요. 분사 장치로는 이제 밸브나 버튼을 우리가 이제 누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최근에는 대부분 밸브라기보다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밸브인 것이죠. 버튼을 누르면 그게 안에 막혀있던 그런 밸브가 열리면서 밖으로 토출이 되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밸브나 버튼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이제 있을 텐데 그 용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금속성으로 되어 있죠. 알루미늄이나 또는 철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제 금속성이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꽤 높은 압력까지 플라스틱이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소재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에어로졸의 원리 또 어떠한 구성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에어로졸 기구, 즉 안에 있는 기체들이 밖으로 토출이 되면서 내용물을 같이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는 어떠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갖고 있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체적인 그런 이제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기의 단면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꼭대기에 버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 밸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원액들이 저렇게 이제 액상으로 이제 차 있는데 액상 원액과 그다음에 기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체들이 액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액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액과 분사제의 역할을 하는 액화된 기체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오른쪽이에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밸브가 이렇게 열려요. 저쪽은 왼쪽 거는 보시면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안에 있던 것들이 쭉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 높고 액화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예, 밖으로 나올 때는 바로 기화가 되면서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액체를 갖다 같이 끌고 나오면서 기체로 바뀌는 그
기체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분사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뿜어집니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원리로 보면은요, 요거는 소위 유체역학적인 원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낮은 곳에 압력이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어떤 액체가 또는 유체가 압력이 낮은 곳으로 갈 때, 그럴 때는 저렇게 굉장히 미세한 입자 형태로 이제 분사가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유형의 어떤 기계적인 그 기구 또 구조들이 갖춰져 있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밸브, 그렇죠? 버튼과 밸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단부의 구조, 그리고 관을 따라서 이제 맨 밑에 액화되어 있는 내용물과 그리고 즉 분사제 역할을 하는 이제 액화가스, 액화기체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사시키는 분사제 역할을 하는 액화가스, 액화가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를 하지만 압력을 높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교적 쉽게 액화가 되는 이러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 밀폐된 용기 내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그러면서 안정된 형태의 압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액화가스예요. 그래서 액화가스라고 해서 그럼 다 액체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화가스인 분사제와 원액이 같이 들어있는 저 정도는 저게 전부 액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빈 공간은 저 액화가스가 기체상으로 박혀 있는, 그렇죠? 기체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이겠죠.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액화가스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액화석유가스예요. 액화는 liquefied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석유는 petroleum 가스입니다. 그래서 liquefied petroleum gas 줄이면 뭐예요? LPG예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로 많이 쓰이는 우리가 LPG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LP가스, LPG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탄화수소 계통 중에서 탄소수가 비교적 적은 그런 녀석들이 많이 쓰여요. 프로판이라든가 부탄 혹은 일부 펜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배합비례에 따라서 압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비교적 압력 조절하기가 쉽게 되고요. 가격도 싸고 또 냄새도 적은 그런 이제 가연성인 가스예요. 가연성인 기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LPG를 갖다가 우리 바로 그 에어로졸 제품들에 많이 썼었어요. 최근에도 여전히 쓰고는 있지만 LPG의 경우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인화성인 그런 이제 상태의 그런 조건이 돼버리면은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요 액화가스를 갖다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액화가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LPG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아시잖아요. 인화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액 처방이나 밸브 종류를 잘 선정을 해야지 되고 또 분사 시에 분사 강도라든가 분사량을 조절을 해서 안전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적인 요소를 갖다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LPG라고 얘기하는 액화석유가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디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디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물에 대한 용해성도 좋고 또 헤어스프레이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는 세팅제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혼합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LPG를 갖다 혼합을 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디메틸 에테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프레온 가스예요. 예, 프레온 가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었던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프레온 가스는 뭐가 문제죠? 예, 오존층 파괴. 예,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프레온 가스를 대체한 대체 프레온 가스들이 이제 쓰이고 있죠. 그래서 프레온은 일반적으로 분자가 염소, 그리고 또 불소, 탄소, 수소. 그래서 염화, 불화, 탄소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끓는 점, 휘발점이 굉장히 낮은 이제 그런 물질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프레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거의 쓰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성, 불활성, 또 안전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지금은 안 쓰지만 최근까지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프레온 가스들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죠. 대체 프레온 가스니까 저 프레온 성분들인 염소라든가 불소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거나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프레온 가스가 이제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액화 가스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쓰여지냐면은 압축 가스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압축 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압력을 가해서 높은 압력을 가해 가지고 기체가 굉장히 높은 압력 상태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거죠. 액체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질소가스라든가 또는 이산화탄소, 즉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상온 저하파에서는 액화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용기에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압축된 상태로 원액에 용이하지 않고 그 원액의 상부에 우리 내용물의 그 상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압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액화가스에 비해서는 상용성이라든가 반응성, 가연성 이런 문제는 이제 없지만은 사용에 따라서는 용기 내 압력이 압축가스니까는 쓰는 만큼 점점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 자체를 특수 밸브라든가 또는 버튼 이런 것들은 특수 버튼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어떤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효율성 저하를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도 하죠. 네,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사제의 종류 특성을 갖다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하이드로카본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석유가스 LPG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디메틸에테르, 세 번째가 HFC가 이제 저게 뭐냐면 대체 프레온 가스예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압축 가스죠. HFC는 그러니까 불소 계통은 쓰여요. 오존층 파괴하는데 가장 문제가 불소가 아니라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염소를 뺀 그런 유형의 이제 것들인 거죠. 근데 인화성의 경우에는 프로판 가스가 되든 디메틸에테르가 되든 다 인화성이 있는데요. HFC의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쓸 수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인화성이 없고요. 물론 이제 압축가스 같은 경우 인화성이 없는 그런 이제 압축가스를 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인화성이 없죠. 근데 독성의 경우에는 저쪽은 이제 낮은데 모든 분사제들이 이제 낮은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용해성의 경우에는 액화가스라고 얘기하는 LPG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낮은 데 반해서 디메틸에테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 프레온이라고 하는 HFC나 또 그 압축가스 같은 경우도 용해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비중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낮은 형태를 갖다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별로 예를 들어서 뭐 LPG라든가 디메틸에테르 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환경성이 좀 비교적 떨어지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HF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소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은 대체돼서 이제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가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를 쓰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우리 환경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자, 에어로졸 이제 원액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사하고자 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로는 액체라든가 분말, 크림 상태 이제 원액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살폈었던 것처럼 토출 상태, 사용 방법, 내용물의 이제 사용성에 따라서 어떤 원액, 또 그리고 이제 분사제로서 어떤 가스를 선정할 것인지, 또 원액과 분사제인 가스의 비율, 또 가스의 압력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한 건지, 설정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에어로졸의 원액,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제인 그런 이제 가스요, 또는 액화가스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상호 어떤 그 융합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따지게 되죠. 용해도 실험. 그래서 원액 조성에 따라서 함유 성분이 가스와 혼합이 됐을 때 석출 또는 분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원액의 용해도를 갖다 이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압 시험, 내용물의 토출 성능이 내압에 큰 영향을 갖다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토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압력이 어떤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우리 내용물하고 가스 혼합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각 온도에 따라서 측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토출 시험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안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실온에서 상온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용기를 뭐 항상 따뜻한 방에만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온 시험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의 조성에 따라서 저온에서 이제 원액의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 석출 분리 이런 것들도 이제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냉각 충전하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이런 정도로 이제 충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안정성이라든가 점성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야 그래야 잘 분사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우리 부탄가스, 그렇죠? 부탄가스 같은 경우로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액화 상태로 되어 있는데 LPG. 근데 그것도 우리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사용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막 흔들어 가지고 쓰잖아요. 너무 춥고 그러면은 또 데우기도 하고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으로는 원액의 pH라든가 비중, 용기에 미치는 영향, 또 온도에서의 어떤 점도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전부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분사제와 상용성이 나쁜 원액이라든가 또 점성이 굉장히 높은 원액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졸 용기예요. 내압 용기여야 되죠. 용기가 압력에 못 건디고 터지거나 또 부풀어지거나 이런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압 용기는 주로 금속, 유리, 합성 유지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법적으로는 1.3 메가파스칼. 예. 의 압력에도 변형이 안 돼야 되고 1.5 메가파스칼로 올려도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면은 이제 13기압, 15기압 정도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루미늄 캔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하부와 몸체가 한 번에 같이 제작이 되는 그런 유형이고 내면은 이제 코팅을 하기도 하고요. 수성 원액에 대해서도 이제 부식성이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석을 코팅한 이제 그런 용기들도 이제 쓰입니다. 철에다가 주석을 갖다 이제 코팅을 해서 그래서 수성 원액에도 부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용기이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에어로졸 용기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캔, 그 다음에 주석 캔에 대해서 알루미늄 캔의 특징, 주석 캔의 특징. 그래서 캔 자체의 누설이라든가 또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어떤 접합부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많이 쓰이고요. 이 그 주석 캔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알루미늄 캔은 도장 품질에 유리하고 자석에부터 생산이 유리하고 또 내압에 강하고 크림핑이라든가 예, 이런 안정성에 이제 비교적 주석 캔의 경우는 이제 유리한 또 형태가 있고요. 부식에 강하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또 360도C의 그런 360도C가 아니라 360도 방향으로 인쇄하기가 편하고 인쇄 품질의 고급화를 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고급 제품으로 알루미늄 캔의 경우는 이제 인식이 가능하고요. 또 산업용품이나 공업용품에 많이 주석 캔이 이제 쓰이고 있지요. 또 캔의 크기가 굉장히 알루미늄 캔의 경우는 다양하고 이 경우에는 모양도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알루미늄 캔의 특징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볍다. 예, 이제 주석 캔의 경우는 좀 이제 무겁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기타 유리 같은 경우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0ml 이하의 아주 작은 그런 거에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면은 합성 수지로 이제 피복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합성 수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페트 재질의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또는 이제 폴리아크릴로니트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내약품성이라든가 투과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유리용기와 같이 이제 취급이 되고 소형 제품 등에도 이제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밸브나 버튼, 스파우트, 그 다음에 캡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밸브부터 시작해서 버튼 형태인 것이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밸브의 개폐 구조를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밸브 또 버튼이나 스파우트 예,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예, 여기 이제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캡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밸브나 버튼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예, 에어로졸 관련 법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화장품과 달리 요거는 이제 고압 가스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장품법이 아니라 고압가스 취급법의 규제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제조에는 독성 가스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에 사용하는 에어로졸, 즉 법적으로 이제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외에는 분사제, 예, 그다음에 이제 로 사용하는 고압가스가 이제 가연성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용기 중의 압력은 3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0.8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35도씨에서 에어로졸의 용량은 용기 내 9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넘게 되면은 토출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에어로졸에 충전된 용기의 화면에 제조자의 명칭이라든가 또는 기호, 제조번호, 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전부 명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에어로졸 관련 법규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화장품의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3대 주요 기술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을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는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또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